증시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종목은 주변의 혼란함 속에서도 평온함을 느낍니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며 주목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락하는 지수 속에서도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다우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무려 2020년 11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동안 국내 증시가 개장하길 기다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3분봉 차트입니다. 오전 내내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3대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2.14% 하락하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루이스 홀트 그룹의 최고 투자 전략가는 팡 종목들 즉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 시가총액 비중이 14%에서 9%로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동안 충분한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시장 반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환절기 기온만큼 온도차가 심합니다. 그 영향이 국내 증시 포함 글로벌 증시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증시도 그 결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 이슈를 알려드릴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전기차 일제 급등이란 이슈 안에 월가의 기술주 저가 매수가 다시 살아남에 따라 미국 전기차주가 일제히 랠리를 보였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우리산업홀딩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가 기준으로 약 9% 이상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렸던 데모 마그네틱을 보시면 고가 기준으로 7%, 종가 기준으로 5% 이상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식성공TV와 주식연구소 어플을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에 외국인은 12조, 기관은 약 7조의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초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매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들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실적주에 대한 관심은 증시가 어려워지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5월 초반에도 실물 경기가 인플레이션으로 어렵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을 우려하며 실적주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증시의 하방 압력이 낮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증시에서도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올려놓을 실적주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은 첨단 소재와 기능성 부품 및 환경에너지 시스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지적재산권 1068건을 보유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최초로 각형 대신 파우치를 적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용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셀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아모그린텍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모그린텍이 ESS 사업 부문에서 LFP 배터리의 중국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달간의 매수세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기관은 약 50억 정도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실적 또한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정도 상승했고 매출도 약 9% 정도 상승했습니다. 실적 좋고 기관과 외국인이 주목하는 아모그린텍, 지금부터 바로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아모그린텍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2월 최저 9,660원을 기록한 이후에는 저점을 높여가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4월 초반에 거래량이 들어오며 최고 13,450원을 기록했지만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같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4월 말에 60일선을 딛고 나서는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며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현재 월요일 캔들이 전고점인 12,700원대를 윗꼬리로 맞고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들어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캔들 밑으로 이동평균선이 자리한 가운데 매물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트를 길게 보면 현재의 자리가 고점이라기보다는 앞선 흐름에 비해서는 저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만큼 다시 한번 이슈를 받는다면 이 라인을 뚫고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 종목은 조일 알미늄입니다. 조일 알미늄은 광폭 압연 제품을 생산하여 각종 건축, 내장, 외장재, 자동차용 소재, 방음 벽재, 인쇄판, 보온재, 화장품 캡, 전자부품 주방 용기 등의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 공급 차질 우려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는 최대 비철 금속 생산 기업인 누살이 있는데 이 기업의 알루미늄 생산량은 2019년 기준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조일 알미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고 외국인이 기관에 비해 약 4배가량 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보다 약 40% 정도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는 종목 조일 알미늄 한번 차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일 알미늄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12월 말 이후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급등 후 하락, 급등 후 하락, 급등 후 하락 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진 않고 높여가고 있는 점을 좋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올해 3월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약 2,600원대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5일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캔들 밑으로 이동평균선과 매물대가 자리한 것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선 패턴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급등 후 하락할 수 있으니 그 지점을 잘 파악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KMH 하이텍입니다. KMH 하이텍은 반도체 관련주로 주력 품목인 IC 트레일과 모듈 트레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에 최적화된 고성능 SSD와 그래픽 D램 등 첨단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같이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KMH 하이텍이 삼성전자에 SSD 케이스와 집적 회로, 즉 IC 트레이 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적도 좋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보다 약 4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약 18%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의 기운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KMH 하이텍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1월 말과 2월에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1,400원대에 저점을 다지고 나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서 1,500원대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몸통으로 돌파한 가운데 전고점을 마찬가지로 캔들이 돌파했습니다. 5월달에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1,700원대를 캔들이 몸통으로 올라선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앞선 패턴과 마찬가지로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이 나온 것이라면 이번에도 상승 흐름으로 지금의 전고점 라인의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꿔서 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중요 일정과 종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4월에는 태양절 일정으로 휴니드 종목, 현대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일정으로 베셀 종목이 좋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5월에는 레고랜드 개정 일정으로 한국종합기술과 모엔조로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늘려드렸습니다. 아직 5월이 반이나 남았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어지럽고 불안하다면 확실하고 강력한 급등 자료집을 갖고 있길 바랍니다. 지금 보신 급등 자료집은 주식연구소 어플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급등 자료집 무료 배포 게시판이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에서 매수 타이밍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알려드리기 어려웠던 단타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눌러보시면 매일매일 추천주를 공개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연구소를 다운받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주식성공TV 영상 소개글과 첫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검색해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검색창을 활성화하셔서 주식연구소를 직접 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뜹니다. 지금 설치 부분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되기보다는 이 지점을 넘어서서 앞선 박스권 라인까지 상승세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